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초겨울로 접어드는 거리의 나무들을 보면서 나태주 시인의 11월이라는 시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시요. 맞습니다. 요즘 낮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5시가 되기도 전에 해가 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살 시간이 계절이 그런 것처럼 또 하루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살 시간이 내 인생에 얼마나 남았을까 생각하면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거리의 낙엽들이 거의 다 떨어졌죠. 어떤 나뭇잎은 까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매달려 있는 것도 있던데요. 11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서 잎들이 아름다운 색을 잃어버리고요. 단풍들도 다 떨어지고 나면 황량한 것 같기도 하지만 비 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겨울로 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야 할 텐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문학을 나누는 시간,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문학이 좋은 것은요, 우리들의 삶과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삶이나 사회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 선도하고 정화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면서 또 시대를 같이 흘러가면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자화상처럼 들여다보게 해준다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는 문학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또 다양한 이슈들을 문학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 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겨울 여행지가 많이 있습니다. 문학관, 문학공원 뭐 이런데요.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어를 만날 수 있는 곳, 작가들의 작품이 완성된 곳, 소설 속의 배경이 된 곳, 작가들의 살던 집,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겨울의 출발점, 이 시점에 찾아서 떠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문학관만 다녀도 몇 달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문학 여행은 하지 못하지만 문학의 향기가 배어있는 것이 뭐 어디 문학관, 문학공원뿐이 없겠나요? 문학을 통해서 삶을 공감하면서 멋진 겨울 여행을 할 수 있는 매주 토요일 이 시간 행복한 문학, 문학의 겨울여행, 따뜻하고 촉촉한 위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꽤 오래 엿보았지.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여러 장르의 문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현대는 고독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지긋한 분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도시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1인 주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술도 혼자, 밥도 혼자, 1인 문화가 급속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혼자라는 것이 누구 눈치 안 보니까 편한 면도 있지만요. 밀려오는 고독, 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젊어서는 일, 늙어서는 친구,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필은 허정진 수필가의 말벗이라는 수필입니다. 낭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늦은 오후다. 자폐증에 빠진 괴종시계가 새벽인지 저녁인지 5시 근처에 멈춰 있다. 나이든 나도 낡아가는 가구처럼 하나의 정물화가 되어간다. 무기력하게 한 곳만 응시하는 집중 아닌 집중. 시간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넋놓고 어리 빠져 지낼 때가 많다. 찾아주는 사람 없는 허전함. 사람도 사람에게 한때라는 서운한 감정에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불쑥 뱉은 혼잣말에 섬뜩 놀라는 이질감이 들 때마다 마른 풀처럼 외로운 그림자도 짙어만 간다. 말벗이 필요한 세상이다.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더욱 멀어져만 가고 사람이 배제된 가상 공간은 갈수록 외로움과 고독감을 키워간다. 핵가족화되고 마당이 없는 집에서 살고 1인 가구가 많아진 탓에 얼굴 마주할 대화 상대도 없어졌다. SNS가 말벗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보고 싶은 사람의 온기와 향기와는 근원부터 다르다. 시간은 남아도 마음의 여유는 더 가난해진 것 같다. 노인들의 우울감 해소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자체마다 찾아가는 말벗 서비스라는 것도 운영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도 효도 선물로 인기다. 하물며 고부간에도 돈보다 말벗이 되어주는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지 않던가.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도 있다. 샤르트르는 타인이 지옥이다 라고 했지만 피에르 신부는 타인과 단절된 자신이야말로 지옥이라고 응수했다. 말벗이라고 꼭 사람만은 아닌 모양이다.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과도 충분히 교감을 나눌 수도 있다. 생명체가 아니어도 좋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활물화하거나 인형이나 화상처럼 영혼을 부여해 비밀의 요정이 되기도 한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나운서나 출연자를 상대로 혼잣말을 주고받는 재미로 외로움을 달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한 사람이 말벗이다. 마음의 공간도 없이 서로를 넘나들이 하는 사이보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시대적인 환경과 인식을 공유한다면 좋은 말벗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런 이해관계나 의무감이 없어도 설사 가치관이나 정서가 달라도 진솔한 마음과 태도가 동반된다면 세대나 성별을 뛰어넘어 이해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일이다. 흔히들 말벗할 만한 상대가 없다고 한다. 어쩌면 나를 위한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상호간에 동등한 말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동조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말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만을 요구했는지도 모른다. 그런 집사 같은 말벗은 세상에 없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고 공평하면서도 평등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전제로 한 마음 자세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같이 있다고 모두 말벗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 두고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사람들처럼 만날수록 공허해지고 모일수록 소외되는 일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단지 무료함과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굳이 시간 보내기식의 대화 상대라면 말벗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평생 같이 산다고 연인이나 친구, 오래된 동창이나 동료라고 모두 말벗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이가 들었다. 친구들도 대부분 은퇴하였다. 모이면 앞으로 살아갈 긴 여생의 걱정들을 한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문제라고 한다. 온종일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생활도 생경하고 얼굴 맞대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뿐이라는 사실도 새삼스럽다. 삼식이니 강아지 처지 운운하며 우스갯소리하는 친구도 있지만 의외로 아내와 같이 집안일하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커피숍 들리며 뒤늦게 말벗이 되어 알콩달콩한 재미에 빠졌다는 친구도 있어 보기에도 좋았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벗이 되어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진정 상대방의 처지나 속마음을 헤아려 보기는커녕 때로는 귀찮아서 듣기 싫어하거나 무슨 해나 될까봐 외면하거나 마지못해 듣는 둥 마는 둥 하지나 않았을까 싶다. 죽음이나 시련, 실패 앞에서 위로나 동정 아닌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일이다. 혼자 산다. 밤이나 낮이나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지만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달콤한 고독이라고 여긴다. 떠들썩하고 화려한 것보다는 조용하고 쓸쓸한 것을 즐겨하는 성격 때문이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는 일도 없고 가능하면 남의 정서에도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 상처받기 두려워 관계 밖에서 혼자만 편리해지려는 습관에 익숙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보기에 딱한 모양인지 밥 사준다고 불러내고 강아지 한 마리 줄 테니 키워보라고 권유하지만 도리어 시큰둥이다. 문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데 있다. 부모는 내가 열심히 말해주기를 원하고 자식은
내가 열심히 들어주기를 바란다. 친구들 또한 까다로운 사람보다는 누구하고도 원만하게 지내는 무던한 사람을 선호한다.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의 태도가 어쩌면 편벽된 관점에서 오는 자가 당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날개도 등불도 아니고 곁에서 걷고 있는 동무의 발걸음 소리다 라는 발터 베냐민의 말도 떠올려 본다. 가장 아쉬운 것은 살아생전 아버지와 허심탄회한 말벗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자는 묵뚝뚝하다는 이유로, 부자 사이는 어색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했다. 친구가 많지 않고 내향적이고 혼자 사색하기 좋아하는 아버지에게 그저 당신이 좋아서 아무 말이 없는 줄로만 알고 모른 척 했다. 하지 못한 질문과 듣지 못한 대답을 영원히 가슴속에 불효로 남기게 되었다. 말을 많이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어도 좋겠다. 서로 속내를 알고 허물없으면서도 때로는 무심할 수 있다면 이미 수많은 침묵의 언어를 주고받는 것과 같을 것이다. 눈만 떼면 이념이나 사상, 재산이나 출세 이야기에 매달리는 것도 이제 지쳤다. 철학자처럼 생각하고 종교인처럼 행동하고 시인처럼 말하는 사람과 한 번쯤 말벗이 되었으면 좋겠다. 대단한 것 원하는 것 아니고요. 좋은 말벗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생은 성공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그 말벗 하나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이 낳은 결과이기도 한데요. 서로 이야기나 나눌 그런 친지가 말벗인데요. 평생 살면서요. 그런 말벗 하나가 얻기가 어렵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현대시대의 자화상 같은 글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있죠. 또 장기 입원 환자들도 있고요. 그렇게 외롭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벗이 되어주는 그런 말벗 도우미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도 말벗 도우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돈도 돈이지만요. 말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합니다. 멀리 가서 찾을 것 있겠나요? 우리들 부모님한테 말벗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노년의 부모님과 말벗해드리는 것. 이 글을 쓴 작가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에게 말벗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가 막심하다고. 그럼 말벗을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몇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연필 들고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가 우선은 자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입니까? 또 자식들이 외국에 살기도 하고 타주에 살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만난다고 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 전화 거는 것,
그래서 일상을 나누는 것도 말벗 해드리는 것의 일환입니다. 전화효도라고 하죠. 일상을 알아야 시시콜콜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야 속생각도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때로는 수다도 약이다 라는 말이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말벗이 잘 되어드리려면 잘 듣기, 눈 맞추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에는 입이 하나입니다. 귀가 두 개예요. 귀가 두 개라는 건 잘 들으라는 조물주의 숨은 뜻이기도 한데요.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뜻한 눈으로 함께 듣는 것.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요.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해줘도 사실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아이고 내 딸이 내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나한테 이렇게 어텐션을 하는구나 하면서요. 뭐 그게 비단 부모님께만 통용할까요? 친구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으로 시작하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대화가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죠 라고 시작하면 거부당했다는 생각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긍정을 한 다음에 뭐가 나지 않고 부드럽게 의견을 설명하면 부모님의 마음도 쉽게 열린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마음도 쉽게 열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 건드리지 않기라고 하는데요. 노인네들이 뭐 자존심?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 자존심도 없을까요? 그런 생각은 철없는 젊은이들의 착각입니다. 누구나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요. 인간은 자존심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 계세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 얘기 지난번에 여러 번 하셨잖아요. 이런 네거티브한 표현들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나도 사실 듣기 싫어하는 말은요. 부모님들도 상대방들도 당연히 듣기 싫죠.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속도에 맞춰주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막의 탄력성이 줄어들면서 높은 음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은 소리로 말하는 게 좋고요. 또박또박 될 수 있으면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는 속도만 늦추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대답하실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어르신들은 무엇을 듣고 생각해서 또 대답하기까지 어느 일정 시간이 걸립니다. 대답을 재촉하거나 결정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눈 이야기를 요약하고 중요한 것은 다시 묻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부모님들이 친구분들이랑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데이케어나 한국 같으면 노인회관 같은 곳이겠죠. 모이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용돈을 줄 때보다 눈도 안 맞추고 쌀쌀하게 굴 때 제일 서운하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어머니의 눈 한번 들여다보는 것, 또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얼러주시고 또 키워주셨잖아요. 그렇게 웃음은 마음을 여는 가장 큰 열쇠라고 합니다. 참 수필이라는 장르 참 좋아요.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과 삶의 지혜가 많은 것이 수필이기도 합니다. 수필 자체가 체험문학이기도 하겠지만요. 수필은 나의 생활 곁에, 슬픔 곁에, 그리움 안에, 고독의 한가운데 잔잔하게 있어주면서 말해주는 장르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벗이라는 수필을 나눠봤지만요.
자각과 실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수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좋은 말벗 있으신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던데요. 인생 여정에 있어서 좋은 말벗, 삶의 보약이 될 겁니다. 이 글을 쓴 허정진 수필가는요,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수필이 당선됐고요. 수필집으로는 시간 밖의 시간으로, 삶, 그 의미 속으로, 그 남편, 그 아내 등이 있습니다. 천강문학상, 정읍사문학상, 흑구문학상, 선수필문학상, 원종린 수필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문학을 나누고 인생을 생각하고 나누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요즘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땡스기빙이 있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은자였습니다. 그리움 두고 못 남은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